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인근에 또다시 대형 땅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3년 새 무려 15번째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가로 1m, 세로 5m 규모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사상구 새벽시장 입구. 뻥 뚫린 구멍에 차있던 물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자 일대가 문자 그대로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옆 과일가게에 놓여있던 바구니는 가장자리에 아슬아슬 걸쳐있고 가게 주인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과일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과일가게 주인 강윤자 씨입니다. 땡개가 달린 문제인데 불안하지 뭐. 아이고 진짜 물건을 해놓고 이거 여름에 다 썩어버린다. 왜 하는 이거. 이곳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1시쯤. 후진하던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1톤 트럭 뒷바퀴가 구멍에 빠졌지만 운전자가 황급히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인근에서 진행 중인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로 인해 계속해서 싱크홀이 생긴다며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부산 새벽시장 강만용 상인회장입니다. 올게 들어서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한 자리에서 4번이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비 오는 날은 특히 더 불안합니다.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2023년부터 발생한 싱크홀은 이번이 벌써 15번째입니다. 특히 강한 비가 쏟아질 때마다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부산에는 어제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부산시가 전담팀을 꾸리는 등 특별 대책을 내놨지만 오늘 또다시 도로 한복판에 구멍이 생기면서 불안은 오히려 확산하는 상황. 부산시는 이번 싱크홀 발생 원인을 밝히는 대로 안전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커지는 불안감을 잠재울지는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저희 CBS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설을 처음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특별 사면 이후 이 소식은 전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제로 번졌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오늘 부산에서 열린 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을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부산이 야권의 전략지임을 부각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오늘 오후 부산 백스코에서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당대표 최종 경선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로 치러지며 부울경 당원 비중은 20%에 달하는 핵심 표밭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가운데 17명이 부산 현역 의원으로 조직력 측면에서도 야권의 전략지로 꼽힙니다. 4명의 후보는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두고 각자 해법을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연설회 직전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는 입시 비리범 조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설은 황당하고 안타깝다며 사면 자체가 국민과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면된 것 자체가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부울경 지역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보수의 정당을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부산시장 출마설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동시에 서울시장 도전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부산이 서울보다 정치적 상징성과 전략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일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산이 여야 모두의 뜨거운 전략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대에 이어 동아대 의대생들도 수업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의대는 어제 열린 의과대 각 학년 대표들과 면담에서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대 의대생들도 그동안 혼란을 일으킨 것에 사과하고 전원 수업 복귀를 알리고 계절 수업을 시작으로 수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 먹거리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4% 가까이 뛰어오르며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 지수는 125.47로 지난해 7월보다 무려 3.8% 급등해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이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에서 2%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온이 반복하자 지난달부터 오름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김해공항 국제선 일평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집계 결과 하계 휴가철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김해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은 52만 1000여 명, 하루 평균 3만 694명으로 지난해보다 16.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공항 이용객은 83만 5,6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었으며 이 같은 증가세는 부산 경남 지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간호법 제정에 우호적인 정당에 직원들이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부산의 한 돌봄 서비스 센터에 센터장과 부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7명에게 간호법 제정에 우호적인 정당과 소속 의원에 10만 원씩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구성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재정위기에 처한 부산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신임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붙여 위기의 부산 공공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차입금 상황을 위한 계획과 임금 체불을 해소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유일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이후 환자 수가 30% 이상 줄어들었고 병상 가동률도 40%대로 추락하며 지난해 적자만 17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해운대 페스타 운영 파행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지만 공공의 자산인 해운대 해변을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어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을 꼼꼼히 따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 관광객들의 피해나 불편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피서객이 붐비는 여름, 시민이 누려야 할 공간인 해운대 해변의 4분의 1에 달하는 공간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해운대구가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수준 낮은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종일 구름 낀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66mm입니다. 이번 비는 10에서 60mm의 강우량을 더 보인 뒤 내일 오후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4.3도, 습도는 96%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강일구,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